네, 안녕하세요. 방금, 여러분들 소개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좀 반갑고 친근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도 많고, 오늘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또 이야기도 좀 분명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고아라 작가이고요. 네, 제 소개를 조금만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나 공감 가는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채팅으로 좀 같이 소통을 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직장에서 그냥 과감하게 뛰쳐나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3월에 퇴사를 해서 뭐 해 먹고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우연찮게 접한 이런 책 쓰기 정보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열어볼까 이렇게 시작했던 이 강의가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쭉쭉쭉 이어나가면서 지금까지 5년 차 이렇게 밥벌이로 살아가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초반에는 제가 했던 경험들 POD 출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한 이런 전자책 있잖아요. 전자책 그리고 뭐 소책자 이렇게 무료로 출판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코칭하고 한 20권 정도의 기획과 편집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돼서 더 발전을 시켜서 한 2020년 이제 연말부터는 제가 순간랩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뭐 프리랜서 분들, 1인 기업 분들 혹은 지망하시는 분들의 책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채널 제가 고아라 TV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뭐 글쓰기나 책쓰기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무료 정보도 많이 얹혀드리고 있으니까 고아라 TV에서 여러분들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약간 엔잡러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약간 주제도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를 조금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써 계속 밥벌이를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쓰기 특강이나 꾸준하게 또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뭐 진로, 멘토링 이런 것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의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눌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아실 수가 있고, 하지만 좀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직 이제 현장의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제 생각을 많이 담아서 오늘 이 네 가지 주제, 제가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저의 뭐 장점이나 강점을 찾아서 밥벌이로 연결시켰는지,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1인 기업을 시작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소한 또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어떤 것이든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 때문에 출발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즐거운 과정이다. 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질의응답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강조드리는 건요. 제가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소통하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얻고 생각하고 이렇게 체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이 약간 직장인이실 것 같은데 거의 내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채팅으로 한번 나는 직장인이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는 직장인이다.
아, 저는 아닙니다. 네. 운영장님은 저처럼 이제 퇴사를 하셨다라고, 네. 아, 예진님, 네. 생계형 직장인, 그쵸. 우리 다, 네, 생계형. 아, 네. 별꽃수원님도 그러시고, 네. 직장인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회사를 바라본 관점,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나는 트루먼 쇼를 본 적이 있다. 혹은 나는 이 영화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난 이 내용 안다. 오, 네. 소희님은 이 영화를 좀 아시나 보네요. 오, 네, 좋아요. 민지님. 네. 일단은 트루먼 쇼를 아직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해드릴게요. 이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삶, 이게 모두 다 계획된 스튜디오 안에 이 트루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트루먼의 삶이 이제 외부 세계로 이제 다 연출이 되고 방영이 되는데 이 트루먼만 이 세계가 가짜라는 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트루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기의 삶이 방영된다는 걸 모른 채 심지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절친들까지 모두 다 연출된 기획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계속 정해진 삶, 트루먼이 가야만 하는 뭔가 길, 뭐 대학에 진학을 한다던가, 결혼을 꼭 이 여자랑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모든 게 계획이 됐는데, 트루먼만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이런 삶을 살다가 자기의 첫사랑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비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스토리로 돼서 정말 정해진 인연이랑 연출된 인연이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일상화되고 있었는데 트루먼이 하나의 되게 모험심이 강한 친구였어요. 이 트루먼이 이 주인공인데 짐 캐리가 이제 배역을 맡았는데요. 근데 트루먼이 뭔가 항상 피지라는 섬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가고 싶어 할 때마다 뭔가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갈 때마다 여기 그게 있는 모든 연출자들이 이 트루먼을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의 이 연출을 미디어를 내보낸다든지 트루먼에게 안 좋은 인상을 계속 심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바깥을 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막았던 건데 트루먼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실비아라는 그 첫사랑이었던 여인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서 불쑥 나타나서 여기는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들에게 잡혀가는데요. 그때부터 트루먼이 이 일상을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아침에 인사 나눴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뭔가 약간의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 이렇게 방해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트루먼이 과감하게 나는 피지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바다에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출자들이 가만 냅두지를 않겠죠. 트루먼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이런 트루먼 쇼가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트루먼의 뭔가 이렇게 막 폭풍우 배를 타고 가는데도 굉장히 뭐 이렇게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게 하는 이런 극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트루먼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다 끝까지 항해를 합니다. 거기 끝까지 가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아, 내 삶은 가짜였구나. 이 모든 게 다 연출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바다 끝을 가니까 결국에 세트장의 벽이었어요. 바다가 아니라. 그래서 트루먼은 이제 이 삶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서 이 세트장 밖을 떠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제가 살짝 길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 삶도 어떻게 보면 트루먼 쇼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저는 똑같이 저도 똑같이 트루먼이랑 이렇게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도 다니시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일이 마치면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씻고 밥 먹고 다음 날을 기약을 하면서 또 잠이 들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제 삶이 정말 점점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트루먼이 항상 가고 싶어 했던 열망했던 이 피지라는 섬 그것은 저에게는 항상 뭔가 모르게 이 바깥 세상에 항상 뭔가 탐험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어릴 적부터 꿈꿔온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들어갈 때조차도 나는 이 과정이 모두 다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있었죠, 제가. 정말 짧게 배우고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던 이런 직장 생활이었는데, 와, 직장이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또 배움은 이렇게 또 빨리 배움이 없었고, 그리고 점차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제 목표와 이런 열망들을 자꾸 잊게 만들더라고요. 주변의 상황, 매일매일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업무들을 막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어느새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방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모르게 점점 답답함이 항상 있었던 그 가운데 씨앗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씨앗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런 그 첫사랑 실비아가 주는 트루먼에게 여기는 현실이 아니야라고 깨우쳐준 이 힌트가 저에게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이 상황을 탈출하겠다라는 뭔가 무언의 제 내면에 뭔가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듣게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는데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물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지쳤어요.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제가 어쨌든 버겁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점차 심각한 월요일병으로 다가왔고 이 월요일병이 보통은 일요일에 오는데 주말에 오는데 이게 점점 심해질수록 제가 금요일에 오고 목요일에 오고 심지어 거의 뭐 일주일이 시작하면서부터 월요일병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론 탈로 뭐 병이 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너무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빽빽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내면에서 제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넌 이곳에서 성장을 했니? 여기 적어뒀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됐었고 그 질문을 탁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뭐 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배운 게 없다라고 생각해. 난 여기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 라는 답변이 됐었고 내가 비전이 없는데 그럼 너는 여기 왜 있지? 라는 질문이 이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물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뭐 물론 돈도 되게 중요하잖아. 월급도 받고 월급 뭐 돈도 벌고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질문이 왔던 게 너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럼 너는 돈을 벌고 있는 지금 너 자신이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면은 너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곳에 왜 있는 거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참고 있고 버티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야근을 하다가 또 우연히 보게 된 한 타부서의 상사의 그런 지친 모습을 보면서 탈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회사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주변에 이렇게 내 꿈을 잊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이 마음, 결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금방 1년을 넘기고 30을 넘기겠구나. 이때가 28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30살 뭔가 30대 로망이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위해서 지금 내가 도전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30대를 맞이하면
정말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때 바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의 현실들이 각각의 상황별로 다 있을 텐데,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저처럼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이 지금의 삶을 약간의 좀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의 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기꺼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요. 정말 잠시 멈춰도 괜찮으니까 진지하게 지금 내 현실과 미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던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의 반복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이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할수록 여러분들의 이런 방향성, 그리고 해야겠다는 우선순위가 정말 명료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에, 물론 유튜브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다 좋지만, 이런 질문들을 좀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내면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팁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생각이 명료해진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후회할까? 마음속으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 재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후회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요, 퇴사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당장 내가 퇴사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까? 이런 질문을 또 해봤지만 정말 조금 더 먼 미래로 가서 내가 80살 할머니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시기 때 퇴사를 안 한 걸 내가 후회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훨씬 더 답이 쉽거든요. 저는 100%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꿈꾸는 뭔가 이런 어른은 정말 많은 도전들을 해서 나중에 뭔가 손주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많은 도전들을 통한 시행착오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조차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 내가 그때 한번 도전해 볼 걸 하면서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그때 도전을 해봤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요. 간단하게 한두 개라도 나 그때 이거 한번 해볼 걸 하는 그런 목록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채팅으로 적어보셔도 되시고 혼자 이렇게 메모 스케치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저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후회되는 거, 이런 게 좀 후회되더라고요.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채팅으로 적어 보셔도 되시고. 자, 한번 적어 보실게요. 일단, 쓰시는 동안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도 물론 도전을 많이 해본 편이기도 하는데, 저에게 후회되는 거, 이거 도전해볼 걸 하는 목록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바이의 호텔리어로 취직해 보는 거. 그때 이거를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300만 원이랑 뭔가 돈을 거금을 내야 되고 가야 되는 1년 계약직이었는데 그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도전해 보지 않았던 게 약간 계속 남더라고요.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도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도 지금 적으신 것처럼 아, 내가 이런 거 좀 해볼 걸 이런 좀 리스트가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네. 아마 나중에 이제 더 많은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님께서 네. 도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교환학생 어학연수를 가려다가 그쵸?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저 좀 아쉬울 것 같네요. 그쵸? 그때 한번 도전해 볼 걸. 뭔가 이렇게 다 때가 있다라는 말처럼 뭔가 어른들이 예전에 이야기하는 지금은 공부할 때, 지금은 뭐 할 때,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의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아쉬움이 확실히 남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제가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적어보셨을 테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반대로 내가 그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내가 그거를 예전에 그래도 과감하게 선택을 했더니, 그때 해놓길 잘했다, 경험하길 잘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저희 대학교 모교 교수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되게 많았고, 굳이 내가 후배들한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선배로서 뭔가 당당한 뭔가 모습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거절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한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 대학교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점을 찍었더니 계속 이 점이 이렇게 선이 되고 면이 되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뭔가 진로 코칭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뭐라도 어떤 도전이든지 마음 먹었을 때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안 옳은 것일까라는 판단보다도 그래도 고를 한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좀 더 알아가야 되는 이제 좀 시기일 것 같은데, 사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물론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거 정말 뭐 요즘에 부업만 검색을 해도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요. 아까 뭐 스마트 스토어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로 뭐 물건을 뭐 위탁 판매를 하던 해외 구매 대행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뭔가 클릭만으로도 뭔가 포인트 점수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나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꾸준하게 가실 수가 있고 이 꾸준함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지치기와 연관이 돼서 다양한 N자 파이프라인을 끌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의 이제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걸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강점의 정의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강점을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가치 있는 성과와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행동하는 뭐 이런 역량인가 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강점을 만든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공식인데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강점을 뾰족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서 나의 장점이 뭐가 있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장점을 알면요. 세상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끌어당겨서 나의 장점이랑 연결시키면 이게 바로 하나의 강점이자 차별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점은 배제하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런 기술들을 보고 쫓는 데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퇴사를 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도대체 사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이것만 쫓았던 거였어요. 뭐가 돈이 될까? 어떤 아이템이 대박 나지? 이제 이런 것만
힘들었던 이런 시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와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중에 나를 아는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킬들을 접하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구나. 뭔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이런 공식인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점, 장점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순간랩이란 곳에서 콘텐츠 습관 만들기 코스라는 걸 운영을 같이 팀원들이랑 하고 있는데 여기 커뮤니티의 특성은 나의 장점을 잘 모르고 일단 뭔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고 이런 피드백도 주는 문화가 저희 문화거든요. 근데 한 분이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도 유튜브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뭔가 장점, 내가 생각하는 조금의 좀 잘 해보고 싶은 컨텐츠를 찾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자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콘텐츠의 뭔가 질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해외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영어가 굉장히 뭐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제 발음이 굉장히 원어민만큼 좋지 않은데 이런 구독자들이 저를 봤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발음을 잘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컨텐츠를 만들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의 장점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는 콘텐츠였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똑같이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런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익살스러운 유머 코드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연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 이런 컨셉이었는데 본인이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A 역할을 했다가 B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들을 상황극을 만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뭔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 혹은 뭔가 잘 가르쳐준다라는 이런 느낌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이 분만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기력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를 만들어낸 케이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의 자기 장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장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장점은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주변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면서 우연히 툭 던진 여러분들의 뭔가 칭찬들, 이렇게 뭐 잘한다, 너 이런 거 되게 좀 잘하네,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이런 장점이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직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각각의 저는 상품 MD였는데 이 MD들이 이렇게 담당 품목들 MD들이 나와서 1년에 이런 농사죠. 이렇게 우리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각 품목의 담당자로서 이렇게 무대 앞에 섰는데 되게 떨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딱 하고 이렇게 연단에서 내려왔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타부서의 선배가 너 되게 노량진 강사 같더라 하고 쓱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런 칭찬들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나는 조금 말하는 거에 뭔가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쪽에 되게 좀 흥미가 있어. 근데 좋은 또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직하고 나중에 강의로서 많이 콘텐츠를 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밋밋하게 생각을 하는데 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요. 그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단점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저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아, 내 강의가 별로다. 그럼 되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망했네?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대의 뭔가 이런 표정들 혹은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자만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심함이 결국에는 제가 분석을 잘한다라는 장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조금 더 이렇게 큰 틀에서 만약에 큰 틀로만 보는 것을 디테일한 걸 잘 못 볼 때 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런 것까지는 못 보시네? 혹은 이런 것까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부분들이 저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눈치, 그쵸? 눈치 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장점을 알아야 되고 강점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밥벌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조금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알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N자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다양한 길잡이가 되실 건데, 자, 분석을 잘한다라는 장점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분석력에다가 기술을 더해 봤어요. PPT라는 기술을 입혔고요. 벤치마킹을 잘 하고, 도서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 밀레니얼 세대가 돈 버는 법, 이 책을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기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출간 계약을 또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분석력이랑 두 번째, 상담이나 강의라는 이 도구로 제가 또 입혀봤더니 저랑 또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상대방의 고민을 되게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에 맞게끔 아주 간단하게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잘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 한번 연관을 지어봤더니요. 굉장히 재밌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읽을 독자를 생각하고 글을 좀 많이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읽다 보시면 이거 내 고민인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저는 이제 타깃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타깃층이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잘 캐치를 해서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최 측이 제 글을 읽었을 때 이분에게 강의를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글을 써서 실제로 그 글을 하나로도 제가 여러 강의를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벌써 제가 글 하나로도 또 하나의 뭔가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게 됐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상 일도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제가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영상에 뭔가 이렇게 의뢰가 왔었을 때, 예를 들면은 의뢰하시는 분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이거를 원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지금 고아라 TV를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제가 구독자 얼마일 때 광고 제안을 받아봤을까요? 한번 여러분 채팅에 한번 적어주실래요? 구독자 몇 명일 때 광고 제안을 받아봤을 것 같다. 어. 오, 1000명. 네, 많은 대화죠.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 숫자를 지금 제가 약간 경매 붙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500, 자꾸 떨어뜨리시네요. 네. 제가 300명일 때, 네, 구독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영상이 갑자기, 어, 제가 그냥 영상이 반응이 없었을 때도 그냥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다가, 한 영상이 점차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그널인가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영상을 보고요. 광고를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에 그때는 또 각을 잡고 만들었던 영상이기도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이런 또 제안으로 또 이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을 또 꾸준히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을 또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저만의 뭔가 분석력이라고, 제가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단점에서 분석력으로 장점을 옮겨왔더니, 기술을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약간 나는 되게 적극적이야. 약간 나는 뭐 거절 받아도 뭐 그렇게 뭐 약간 철판이 두꺼워서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약간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셨을 때 또 굉장히 많은 또 시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치밀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나오는 또 성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뭔가 청년들의 공간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여기 무슨 무슨 뭐 강의를 하는 곳이냐, 혹은 여기는 뭐 어떤 강의를 주로 하는 곳이냐, 나 이런 강의 하고 싶다, 뭐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뭔가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곳에 이메일을 보내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많은 또 협업들을 하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점을 먼저, 그러니까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유튜브로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정보들, 정말 많은 기술들을 접하셨을 텐데, 그거를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는 잠깐을 멈추고서라도 나의 현 지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점을 한번 적어보고 이거를 장점으로 바꿔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약간 너 노량진 강사 같은데? 라고 약간 뭔가 무심코 던진 칭찬. 너 되게 뭐 말 되게 잘 들어준다. 뭐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1번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의 단점을 한번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고요. 나의 단점 두 가지 내외, 뭐 세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조금 내 단점이 좀 빠르게 이렇게 막 적혀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장점으로 바꿔보셔도 돼요. 아까 저처럼 눈치 많이 본다, 예민하다, 이런 거를 섬세하다로 바꾼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네. 오, 네. 우리 채팅으로, 네, 채팅으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게으르다. 아, 그쵸. 우리 뭐 게으른 사람 하면 여기 뭐 거의 다 대부분 손들 것 같은데,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게으름을 여러 가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게으름이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바꿨냐면, 게으르지만 한 번 일할 때 몰아쳐서 집중해서 끝내버린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약간의 벼락치기성으로 하는 그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일로 번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별꽃님께서는 느리다, 생각이 많다, 내 맘대로 한다. 오, 네. 오, 별꽃님 저랑 비슷하십니다. 네. 요거를 한번 또 장점으로 바꿔봐도 괜찮겠죠? 우리 민지님께서 77 맞다. 라는 거를 업무 시 반드시 2, 3번 체크함. 아, 그러니까 두세 번 체크함. 그쵸? 77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꼼꼼하게 체크한다라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눈치를 본다라는 거를, 그쵸. 분위기 정말 잘 맞춥니다. 저도 이거 엄청 또 도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엄청난 장점을 갖고 계시네요.
네. 생각이 없다는 행동력이 좋다. 그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일단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그냥 계속 수정해 나가면 돼.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행동파인데 네, 기분 좋은 활동. 사실 여러분들 정말 생각이 한 끗 차이예요. 누군가는요, 유튜브를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지금도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걸 바라보더라도 내가 단점으로만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할지 아니면 장점으로 이거를 이어나가서 확장시킬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뭐 기분 좋은 활동 당연히 맞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비록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들도 내가 이렇게만 바꾸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장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가 합쳐졌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력이자 분위기이자 그리고 비즈니스 이 모델의 이런 뭔가 성향,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또 강점이 될 거고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가르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만의 색깔로 차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알아야 이걸 조금 더 내가 공들여서 나만이 가진 이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엔 차별화로 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요, 제가 책에 이렇게 세 가지를 썼어요. 나는 직장인인데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셨을 때, 믹스하기, 뭐 일부만 다르기, 살짝 비틀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 아이템 혹은 뭐 전체 분야에 모두 다 통용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1번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가장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지? 라는 걸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종이에 이런 걸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요즘 관심 갖는 분야가 뭐지? 공부하는 분야가 뭐지? 나는 어떤 걸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적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막상 글로 적어내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2주 동안 같은 작업만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제 멘토님께서 종이에 한번 너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적어봐라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이걸 적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2주 동안 적어도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아는 나가 이런 모습밖에 없나? 이렇게 나를 잘 모르나? 내가 이런 모습밖에 없나? 더 뭔가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2주를 거의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체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걸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게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고요.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떨리지만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자유를 뭔가 갈망하는 사람인지라 뭔가 외국인이랑 뭔가 대화할 때 뭔가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어중문과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때 인색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잘하는 걸로 포함시키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전공을 중국어를 하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기대치에 뭔가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보다는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 뭐 잘하는 거지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이 듣던 강의들 중에 그중에 가장 관심 분야가 책을 내는 정보, 책 쓰기에 대한 정보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창업을 항상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창업이란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으로 조금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때는 뭔가 사업을 당장 해야지라는 마음보다요.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더 잘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창업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계속 뭔가 연구하다 보면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창업가에 대해서 번역하는 이런 정리되는 거를 글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글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전자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요. 혼자서 그냥 정리를 하다가요. 우연히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행동하고 시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그때그때 진짜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공부하던 거, 중국어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창업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사를 번역을 하면서 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강의로 한번 런칭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제목을 딱 혼자서 따가지고 그날 바로 카페에 앉아서 강의를 런칭을 합니다. 외국어 공부하면서 전자책 만들기 강의를 합니다. 참 뭔가 되게 이것도 믹스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뭔가 뭐 이게 일석이조잖아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있었던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전자책을 만든다. 이거 사람들을 솔깃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믹스하기예요. 중국어 책 쓰기. 자, 그래서 발표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발표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글만 열심히 잘 쓰고 컨텐츠만 열심히 만들어도요. 꼭 강의라는 걸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길이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강의는 어려우시겠지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강사로서 뭔가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내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주고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발표하는 거, 뭐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딱딱한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나의 경험담을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시고 어쨌든 이런 강의를 런칭을 해서 계속 그냥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 이게 설마 이게 나의 1인 기업의 시작일까? 라는 생각이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무료로 사람들하고 이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도 책에 썼지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제가 또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강의를 잘하지 못하는데 처음 해보는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표하기를 좋아하지만 이런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강의안을도 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행동은 뭔가의 결실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디벨롭이 되고 하면서 지금의 이제 1인 기업 콘텐츠로 정말 밥벌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공식 말씀해 드렸죠?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잘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 적으실 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적는 거잖아요. 조금 더 관대하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그냥 뭐 카페 나가셔가지고요. 그냥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시켜두고 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한번 나에 대해서 창밖에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빈종이 꺼내서 저는 A4용지 그냥 이렇게 딱 반 접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막 적어내려 봤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뭐 엔잡러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실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모든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 혹은 뭔가 앞으로 나의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베이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아이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록하는 거, 관심 갖는 분야, 공부하는 분야,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전에 했던 경험들 무조건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채널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기록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내 컨텐츠에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나의 소규모 커뮤니티. 지금 저희 네, 필수님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다시피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리고 연결 짓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에 상품을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처음부터 진짜 맨땅에 헤딩으로 상품을 만들어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급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 어떤 분야에 호응을 하고 내가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주력으로 가져갈 건지 기록을 통해서 가다 보면 내가 어떤 걸 한번 상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어떤 거를 강의로 만들어 봐야겠다. 어떤 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어떤 모임을 해봐야겠다라는 상품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뭐든지 도전이에요. 네. 어떤 경험이든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슬럼프 굉장히 크게 겪었을 때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아예 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을 했어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재산이 50만 원 남았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막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뒤져봤고 이 중에서 제가 하나의 뭐 리포터즈로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뭐 인터뷰 기록도 쌓고 많은 또 조언들도 얻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경험이 참 되게 신기한 게 저를 슬럼프에서 탈출시켜줬을 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사람이 참 인생이 재밌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 호재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경험으로 저는 이 분야의 또 특강의 또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문위원으로도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책을 써야겠다. 네, 이렇게 다 또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또 책을 쓸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실패할까 봐 두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경험이든 좋으니 내가 지금 나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어떠한 기록을 좀 남겨보고 싶고 앞으로 좀 어떠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런 도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어떠한 이야기도 어, 좀 마무리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우연히 본 영화인데요.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이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가장 인생에서 크게 슬럼프였을 때 우연히 그냥 이탈리아로 막무가내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만난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처럼 살아라. 네, 그런 갈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항상 도전하는 거, 내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나라도 뭔가 더 도전해보고 그 경험이 어떤 거가 됐던 간에 다 모두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니까 어떤 경험이든지 많이 많이 도전을 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장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뭔가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냥 결혼을 하고 그냥 그대로 쭉 뭔가 이어가는 그게 뭔가 세상에 뭔가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길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뭔가 퇴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뭔가 해보고 싶은 도전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되더라도 그게 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니까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그 우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이제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하는 채팅방인데 여기 그 인쇄반은 출간 작가 내기라는 톡방이거든요. 여기 오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내가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누시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내가 포스팅을 하나라도 또 업로드를 했다라는 걸 또 인증을 하시면 그래도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